자, 오늘 이제 12월 22일입니다. 이제 어제였죠. SSG 랜더스가 이 새로운 외국인 투수 이반노바 선수를 영입하면서 내년 이제 2022 시즌 외국인 구성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네, 일단 100만 달러 이 외국인 선수 제한을 꽉 채워서 상한선, 네. 상한선을 꽉 채워서 영입을 했고요. 만으로 36이긴 하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 통산 90승을 거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도 꽤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90승을 거뒀기 때문에 야, 커리어가 짱짱하다. 이러다 보니까 뭐 과거 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었었던 이제 호세 리마 선수와 이 이반 노바랑 비교해서 누구 커리어가 더 낫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만큼 메이저리그에서 남긴 족적이 그래도 있는 선수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10년에 뉴욕 양키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었고요. 이듬해 27경기에 나서서 16승 4패, 평균 자책점 3.70을 기록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신인상 4위에 위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노바 선수의 뭐 커리어 정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 이때 당시 이제 노바 선수에 대한 양키스 팬들의 굉장히 기대가 컸었던 걸로, 이 피류즈 선수가 이때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맞아요. 앞선 이제 투수 유망주들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 이반 노바 선수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별명도 슈퍼노바였어. 제가 이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 노바 선수가 근데 2014년에 오른쪽 팔꿈치 인대 파열 때문에 이제 토미존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좀 커리어에서 하락세를 겪었죠. 네, 피츠버그로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는 강정호 선수와 잠시 한솥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예. 뭐 화이트삭스, 디트로이트 거치면서 이제 11년 동안 빅리그에서 이제 커리어를 이어갔고, 통산 240경기, 227선발, 대부분의 커리어를 선발 투수로 또 소화를 했습니다. 90승, 77패, 1347.2이닝, 963탈삼진, ERA는 4.38. 뭐 굉장히 준수한 이 그런 선발로서 활약을 했다. 뭐 꾸준히 3선발, 4선발 정도의 역할을 해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닝을 잘 먹었던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맞춰 잡는 데 특화가 된 선수입니다. 이 올 시즌 전에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는데 메이저리그에 콜업되진 못하고 방출됐었고요. 콜로라도로도 갔었는데 또 방출되면서 소속팀을 구하지 못한 채 비시즌 동안에는 도미니카 리그에서 뛰면서 평균 자책점 3.00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6경기 동안 27이닝을 던졌는데, 뭐 이거를 보고 SSG 랜더스가 뭐 영입을 확정 지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시즌 이 노바 선수가 어떤 구종을 던지는지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뭐 포심, 투심, 커브, 체인지업 이 4가지 구종을 좀 위주로 던졌었던 것 같고, 이 주무기는 역시 뭐 투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투심 구사율이 40%가 넘고요. 패스볼 평균 구속은 91마일, 2마일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이제 패스볼 우완 투수 기준 평균 구속이 93마일을 넘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이저리그에서는 평균 또는 평균 살짝 이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평균 구속 148km가 나온다는 거는 우원 투수로서도 굉장히 구위가 좋다, 뭐 혹은 이제 구속이 잘 나온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커브, 체인지업, 그리고 2019년에는 컷 패스트볼도 12% 정도 던졌을 정도로 다양한 구종을 섞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장점과 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장점은 뭘까요? 역시 뭐 선발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커리어 대부분을 선발 투수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걱정이 없죠. 여기에 지금 이 SSG라든지 사실 지금 KBO 리그 좀 트렌드가, 이 9위는 좋은데 메이저리그에서 뭐 선발과 불펜을 오갔었던 선수, 뭐 대표적으로 플렉센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뭐 린드블럼 같은 경우도 그랬었던 것 같고, 뭐 율머 폰트, 리카르도 핀토 이런 선수들도 사실은 9위가 정말 좋은데 붙박이 선발은 아니었고, 뭐 롱맨이라든지 아니면 불펜 역할하던 선수, 그런 선수가 한국 오면 선발로서도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데려온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젊고 구위가 뛰어난 선수들을 데려와 봤는데 막상 선발 투수로 쓰기에는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반 노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30대 중반이란 원숙한 나이에다가 선발 등판 경험이 많기 때문에 KBO 리그로 이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버티는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 선수, 이 불펜 유형의 선수들이 처음에 KBO로 와서 풀타임 선발을 선호하면 이 5이닝 이상 소화하기 좀 버거워한다거나, 아니면 리그 초반에 시즌 초반에 리그에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노바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 문승원 선수, 그 다음에 이제
박종훈 선수가 여름쯤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노바 선수가 좀 선발진에서 버텨준다면 여름부터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좀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첫 번째랑 비슷한 맥락인데 두 번째 장점입니다. 이닝 이터라는 점.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서 긴 이닝을 소화한 경험이 많습니다. 2019 시즌에는 187이닝이나 소화를 했었고요. 통산으로 놓고 봤을 때 160이닝을 돌파한 시즌이 무려 6시즌이나 됩니다. 그래, 올 시즌에 사실 SSG가 선발 투수 WAR이 2.42로 10개 구단 중에 뭐 압도적으로 최하위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부상 선수들이 뭐 빠진 것도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 선발 이닝도 674.1이닝 진짜 최하위였고, 그러다 보니까 불펜이 과부하, 불펜의 이 부담이 정말 컸었던 시즌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닝을 안정적으로 소화해 줄 수 있는 노바를 영입했을 때 SSG의 불펜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국내 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변형 패스볼이 주목이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변형 패스볼은 컷 패스볼이긴 한데 네. 노바 같은 경우에는 2019 시즌에 던졌는데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봉인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투심 패스볼이 메이저리그에서는 투심 패스볼의 피안타율이 최근 몇 시즌 동안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94.8마일짜리 꿈틀대는 투심 패스볼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리그에서는 이반 노바가 여전히 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변형 패스트볼 너무나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잘 치는 선수들도 많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자유자재로 투심, 뭐 컷 패스트볼 이렇게 쓰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바 선수가 이 우타자 상대로 땅볼 유도에 있어서는 좀 기가 막힌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것 같고, 그렇죠. 좌타자 상대로도 뭐 체인지업이 일단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효과적으로 상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커브볼 같은 경우에도 상하 이게 종 무브먼트가 강조되는 구종이기 때문에 이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결정구를 쓸 수 있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역시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좀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6이다가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게다가 지난 시즌에는 한 시즌을 아예 통으로 쉬다가 이제 윈터리그 잠깐 이렇게 등판을 한 건데 아무래도 지금 몸 상태라든지 아니면 내년 시즌 노쇠화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일단 SSG 입장에서는 오히려 1년 쉬면서 어깨를 좀 휴식을 취했으니까 이 올 시즌에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럼. 불안 요소이기도 하고 좋게 보려면 뭐 쉬었으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감각이 조금 죽어 있을 수는 있다. 무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스프링 캠프에 빨리 합류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다행히도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던지는 걸 봤대요. 영상을 이제 분석을 했었더니 뭐 패스트볼 구속도 잘 나오고 또 메디컬 테스트도 굉장히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점 두 번째는 내야 수비를 좀 많이 탄다는 거. 왜냐하면 땅볼을 유도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포수도 약간 가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땅볼 유도형 투수, 뭐 내야 수비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다행인 점은 사실 그동안 이제 SSG 내야 수비가 좋았었던 적이 좀 드물잖아요. 최근에는. 왜냐면 이제 김성현 선수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뜨뜨뜨뜨 막 이래가지고 팬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박성환 선수라는 좀 신인 유격수가 있어요. 만으로 2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올 시즌에 타율도 3할 넘었고 OPS도 0.765인데 수비까지도 꽤나 탄탄한 준수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2루 최주환 선수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최주환 선수와 박성환 선수 키스톤이 좀 잘 지켜주고, 1루에는 이제 크론 선수, 3루에는 최정 선수, 내야 수비들이 노바 선수 잘 도와준다면 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 불안감을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벨리나 마틴, 뭐 브라이언 맥켄, 뭐 제임스 맥켄 이렇게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랑 호흡을 맞췄을 때 좋은 성적을 기록한 적이 많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낮게 떨어지는 공을 많이 던지는 선수이다 보니까 좀 포수의 포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종무브먼트가 강한 공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뭐 블로킹도 중요하겠지만 투심 패스트볼이 사실 스트라이크 존에서 살짝 가라앉는 그런 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프레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우리 보수 이재원인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렇죠. 프레이밍도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이반 노바가 근데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투구를 펼치는 선수에 가까워요. 네.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는 약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약점인데 구위가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약했기 때문에
커리어 내내 피홈런으로 문제가 많았었어요. 통산 9이닝당 피홈런이 1.2개, 1개가 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2019 시즌에 무려 30개의 피홈런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래, 이 자운드에 몰리면은 좀 장타가 걱정되는 유형이었긴 했는데, 게다가 이제 홈구장의 랜더스 파크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타자 친화 구장으로 그렇죠.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요 구장 효과 이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행인 점이 있다면은 이 메이저리그에 비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타자들의 장타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노바 선수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지난 시즌 패스볼 구속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메이저리그 시절보다는 홈런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앙헬 산체스 선수 2019년에 뛰었었던 산체스 선수 이후로 확실한 외국인 에이스가 지난 몇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SSG가 좀 고생을 했거든요.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아쉽게 막판에 6위로 떨어지면서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이 확실한 외국인 선수 한 명만 더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폰트 선수도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후반기에 나아지긴 했지만 시즌 초반부터 조금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 고민이 들어간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바에게 이런 어떤 안정감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국내에서 노바 선수가 SSG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3점대 중후반 정도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이닝만 많이 소화해 준다면 네. SSG가 영입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180이닝 정도의 3점대 중후반. 그러니까 180 KT 이닝이면 진짜 위즈의 많이 소화하는 거지. KT 위즈의 그 저기 누구야, 데스파이네 선수가 이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나이도 똑같아요, 데스파이네 그렇죠. 선수랑. 게다가 뭐 던지는 구종이 다양한 것도 비슷한데, 이 노바 선수가 데스파이네 정도 해준다면 팬분들은 굉장히 좀 만족하는 영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푸이그에 이어서 투수 쪽에서도 굉장히 좀 네임드 유명한 선수가 한국 무대를 또 밟게 됐는데, 내년 시즌 KBO 리그 보는 재미가 또 하나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KBO 리그의 위상이 높아진 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왔을 때 이 이름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노바 선수도 멋진 활약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노바 선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